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겨울락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오프 시즌의 영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프 시즌 프론트의 무브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베테랑 트리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강민 선수를 한화 이글스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영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SSG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상당히 잡음이 많았고 단장이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쨌건 이제는 한화 이글스맨이 된 김강민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22시즌을 프로에서 뛰면서 이 22시즌을 소화하는 선수를 보유한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산 1919경기에 출전을 했으니까 이번 시즌에 어쩌면 2000경기 출전을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81경기로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통산 138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고 2할 7푼 4리에 출루율은 3할 4푼이고 장타율이 0.414, 짐승이라는 별명답게 장타투를 갖추고 있는 선수고요. 이 기간 동안 WAR은 통산 29.35에 명실상부한 KBO 리그의 레전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커리어 하이 시즌은 2014년 시즌이었는데 16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타율은 3할 1리, 출루율은 3할 6푼 8리, 장타율이 무려 0.495. 김강민 선수의 매력은 역시 좋은 수비, 그리고 중견수 수비를 볼 수 있는 수비력 포함해서 장타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장타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 방을 쳐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끔 하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은 많이 내려왔죠. 70경기 출전하면서 홈런 2개를 기록을 했고 2할 2푼 6리에 출루율은 3할 3푼 5리, 장타율은 0.292. 방금 말씀드린 본인의 장타툴이 많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타율 대비 출루율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잘 보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장타가 높다고 해서 덮어놓고 스윙을 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 타구의 속도는 여전히 리그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선수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장타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안타를 쳤을 때 그 타구들의 타구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다. 즉 이제 인플레이 타구들이 조금 운 없이 잡힌 경우도 이번 시즌에 많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SSG는 선수층이 두텁고 또 이제 타격 로스터, 타선의 힘은 한화 이글스보다 높은 팀이기 때문에 김강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금 운이 따르지 않는 시즌에는 스탯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화 이글스에서는 젊은 선수들을 이끌면서 충분히 괜찮은 백업 자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막판에 중견수 수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대수비 요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두 타석 정도 소화해내는 그런 백업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한화 이글스의 이제 외야 자원들이 조금 성장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김강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도 제법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가 수비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한화 이글스의 젊은 유망주들이, 외야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밑거름이 돼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명기 선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명기 선수는 14시즌을 KBO에서 이제 소화하면서 1033경기 뛰었고요. 28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명기 선수는 큰 것을 쳐내는 선수는 아니고요. 통산 타율이 3할 5리, 이게 바로 이제 이명기 선수의 가치죠. 출루율은 3할 6푼 6리고요. 장타율은 0.390, 이 기간 WAR은 13.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이 이제 2017년 시즌인데 이 시즌에 홈런을 9개나 때려냈어요. 그러니까 14시즌 동안 28개의 홈런을 쳤는데 이 시즌 한 시즌 동안 홈런을 9개 쳤으니까 사실상 이명기 선수에게 홈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즌에 2017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타율이 3할 3푼 1이었고요. 출루율은 3할 7푼 1이, 장타율이 0.459였습니다. 타율 대비 출루율이 그렇게 높은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지 않은 공이 와도 공을 맞춰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약간의 배드볼 히터 성향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에는 거의 시즌을 뛰질 못했죠. 14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시즌 초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타율은 1할 7푼 5리에 그쳤고요. 출루율은 2할 1푼 4리, 장타율은 0.200이었습니다. 사실상 기대를 갖고 지난 시즌에 출발을 했죠. NC 다이노스에서 한화이글스로 이제 이적을 해 오면서 이명규 선수 한화이글스의 어떤 얕은 뎁스를 생각하면 주전으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웬걸 개막 2주차 때 바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골절상을 당하면서 거의 시즌을 날리다시피 했었고요. 사실 개막전에서 안우진 선수에게 안타를 때려내는 모습을 볼 때만 해도 한화이글스에 없던 컨택형 선수가 드디어 들어왔구나. 이 선수가 여전히 3할 언저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한화이글스의 이 젊은 선수들, 특히 삼진이 많은 한화이글스의 선수들을 잘 이끌어 주겠지 않나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웬걸 이제 2주차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막판에 돌아오긴 했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타율을 기록을 해주지 못했고요. 이번 시즌 다른 베테랑들이 합류를 했죠. 앞서 소개해드린 김강민 선수, 그리고 롯데에서 안치홍 선수도 오게 되었고, 또 이재원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외롭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 내용에서 김강민 선수가 오면서, 이재원 선수가 오면서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이명기 선수도 결국 클래스가 있는 선수잖아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선수가 수비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업 좌타 요원 혹은 경기 막판에 대타 요원으로 기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좌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상대 강한 우투수가 나왔을 때 막판에 이명규 선수가 나온다. 득점권 상황에서 한화이글스 젊은 선수들 아직은 변화구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삼진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이글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자들이 쌓아져 있어도 삼진을 당하거나 내야 플라이를 생산해냄으로써 점수를 짜내지 못했던 모습이 많았는데, 이명기 선수는 그런 부분을 잘 구현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만나보실 선수는 이재원 선수예요. 이재원 선수는 이제 17시즌 동안 1426경기, 이 선수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출전을 했죠. 류현진 선수와 입단 동기잖아요. 그러면서 108개의 홈런, 세 자릿수의 홈런을 기록한 명실공히 이제 KBO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형 포수 중에 한 명이었죠. 2할 7푼 8리의 통산 타율, 그리고 3할 5푼 1리의 통산 출루율, 여기에 0.411 장타투를 갖추고 있는 선수고요. 포수라는 포지션을 생각하면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 기간 WAR은 20.05를 기록할 정도로 레전드 포수 중에 한 명이죠. 커리어 하이 시즌은 2014 시즌에 12개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3할 3푼 7리, 출루율은 4할 1푼 3리, 장타율은 0.507, 3-4-5 공포의 라인을 기록했던 14 시즌이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27경기밖에 뛰질 못했습니다. 역시 완전히 밀려난 모습이었어요. 타율은 9푼 1리였습니다. 1할도 되지 않는 타율이었고, 출루율은 1할 2푼 8리, 장타율은 0.114. 완전히 감소해버린 장타율, 그리고 타구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졌고, 배트 스피드 자체가 느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실 이재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완연한 이제 하락세의 베테랑, 그렇지만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포수 포지션이다라는 점. 지난 시즌 한화이글스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최재훈 선수의 백업인 박상원 선수의 기량이었어요. 박상원 선수에게 긴장감을 줘야 합니다. 박상원 선수가 인터뷰 내용에서 이재원 선배가 오면서 더욱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원 선수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줘야 하고요. 여름에 이제 군에서 제대하는 허인서 선수, 이 선수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조금 벌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해주기만 해도 이재원 선수에게 준 5천만 원은 사실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명예 회복을 노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을 이제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강민, 뭐 이명기, 이재원 선수를 영입하는 하나이글스의 모습을 보면서 전성기가 지난 퇴물들을 수집하고 있다. 리빌딩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래 리빌딩이라 함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더불어 이끌어줄 수 있는 베테랑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김강민, 이재원, 뭐 이명기 이 선수들이 하나이글스의 주전으로 나와야 되는 암울한 상황이었다면 리빌딩이 실패한 것이 맞겠죠. 그러면 정말로 2018년 우리가 뭐 가을 야구를 갔지만 미래는 불투명했던, 그리고 2019년에 바로 이제 하락세를 겪었던 그때가 생각나기 때문에 사실 좋은 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죠. 지난 시즌 노시환 선수 잘해주고 있고, 문현빈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인호 선수 가능성 보여주고 있고, 이인영 선수 마찬가지고요. 정은원이 지난 시즌 한 시즌 부진했지만 역시나 아주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젊은 선수들이 올라와 주고 여기에 영입된 최은성이라든지 안치홍 선수가 코어 역할을 해주고, 베테랑들인 이재원, 뭐 김강민, 이명기 이런 선수들이 중심축을 잡아준다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화이글스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팀이에요. 젊은 팀입니다. 여기에 베테랑들이 있어준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가장 주축 선수가 뭐 하주석 같은 선수, 정은원 선수가 오히려 막 팀의 중심 베테랑 역할을 해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베테랑들의 존재감은 정말 천군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행복한 상황은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을 해주는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기강을 잡아주는 베테랑들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